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신촌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현재 지칭하고 있는 홍대 앞 일대에 대해 어떻게 지금의 모습으로 변화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의 홍익대학교 일대는 송정내라고 불리는 개천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 개천에는 돌다리 2개가 있었는데 이를 잔다리라고 불렀습니다. 한자어로 세교라 불리는 잔다리는 윗잔다리 또는 동쪽에 있다 해서 동세교, 그리고 아랫잔다리 또는 서쪽에 있다 해서 서세교, 이렇게 2개가 있었습니다. 토지구획 정리 사업 과정에서 개천이 메워져 지금은 완전히 사라졌지만 잔다리로라는 도로 명칭으로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홍익대학교가 위치한 곳은 와우산인데, 와우산은 마치 누워있는 소의 모양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홍익대학교에서 조금만 남쪽으로 내려가면 한강변 나루터가 있는 이 일대는 한양에 가까이 있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한강변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홍대 지역에는 강변의 특징이 담긴 시설이 존재했습니다. 서강나루와 양화진 나루터가 있어 한강을 따라 사람과 상품이 들어오는 길목이 되었습니다. 특히 양화진은 한양은 물론 김포, 강화, 인천, 고양, 양주 등 남북으로 연결되는 교통로였기 때문에 조선 초부터 특별히 관리를 요하는 시설이었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양화진을 통해 군사들이 이동하면서 군사적 요충지로 부상해 도성 방어를 위한 목적도 겸했습니다. 현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이 존재하듯 한강변에는 광흥창이라는 창고도 있었습니다. 광흥창은 각 지방에서 곡물로 거둔 쇠곡들을 서강나루를 통해 운송하며 쌓아두는 곳이고, 관리들의 녹봉으로 지급하던 관청도 함께 있었습니다. 양화진은 또한 처형장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조선은 죄인의 잘못을 널리 알려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못하도록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죄인을 처형했는데,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양화진이 그러한 장소 중 한 곳이었습니다. 병인박해 기간 중 천주교 신자들 다수가 처형을 당한 장소였고, 3.1천하로 끝난 갑신정변의 핵심 인물이었던 김옥균이 암살당한 후 그 시신을 대상으로 처형을 집행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양화진을 통해 많은 사람과 상품이 오고 갔으나 식민지기에 접어들며 다른 국면에 접어듭니다. 강화도 조약 이후 인천을 개항하면서 인천에서 한양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용산에 게시장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1899년 경인철도가 개통되면서 한강을 통한 수은 교통의 역할이 미미해짐에 따라 양화진 주변의 상업이 점점 쇠퇴하였습니다. 양화진 부근에는 외국인 묘지가 조성되었습니다. 1883년 영국과의 조약 체결 사항 중 영국인이 조선에서 사망하였을 경우 조선 정부가 무료로 매장지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토대로 다른 서구 열강들 또한 해당 내용을 조약 체결에 포함하면서 1890년 제중원 제2원장인 해론이 사망함에 따라 조약을 근거로 마련된 장지가 양화진이 된 것입니다. 근대 이후 양화진은 쇠락한 나루터로 몰락했으나 1930년대 이후 반전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근대 시설물이 연이어 들어선 것인데, 그 첫 번째는 양화진 옆 당인리에 건설된 화력발전소입니다. 1920년대 후반부터 일본 본토 자본이 조선으로 들어오면서 경성전기회사는 그들의 전기 사업 독점권이 흔들릴까 하는 걱정에 당인리에 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화력발전소는 1930년 완공되어 송전을 시작하였고,
이를 계기로 당인리선 철도도 놓이고 방송용 송신소까지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당인리에 화력발전소를 만들기 위해 필수적이었던 사안은 발전소 공사 자재와 발전소 가동 원료인 석탄을 운반할 수 있는 철도 부설이었습니다. 사실 철도는 화력발전소가 생겨나기 전부터 이미 완공되어 개통된 상태였습니다. 용산 교외선 또는 당인리선으로 불리던 이 노선은 경의선이 용산역에서 신의주까지 일본의 군용철도로 사용되다가 용산역이 아닌 지금의 서울역으로 출발역을 바꾸면서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경의선 철도가 폐선로가 된 것을 재활용한 것이었습니다. 이 철로는 용산에서 출발해 공덕, 서강을 거쳐 당인리로 이어지는데 현재 홍대 앞 중심 상권이 되는 어울마당로가 그 철도가 지나가던 자리입니다. 두 번째 근대 시설물은 방송소입니다. 1926년 경성방송국이 처음 설립된 방송국이었는데 당시 경성방송국은 식민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본어로만 라디오 방송을 하여 다수의 청취자인 조선인들을 위한 조선어 방송 시행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조선어와 일본어 이중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당인리 화력발전소부터 손쉽게 전기를 공급받아 쓸 수 있고 비교적 완만한 구릉지 형태여서 전파에 저해받지 않을 수 있는 서교동에 송신소를 설치하기로 합니다. 1936년 경성부 행정구역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홍대 일대도 경성부 안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쪽에 새로운 한강다리를 건설할 계획을 두었습니다. 당시에는 용산과 노량진을 연결하는 한강 인도교인 지금의 한강대교만 있었기 때문에 경성과 영등포를 연결하는 두 번째 한강다리를 두려 했습니다. 이는 영등포 공장지구와 연계될 수 있도록 영등포와 연결되는 당인리 쪽을 공장구역으로 개발하려는 계획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미 당인리로 철도까지 연결되고 있으니 공장지구에 적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쪽보다도 더 먼저 시행 명령이 내려진 신촌지역의 대현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마저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당인리를 중심으로 한 홍대 일대의 도시계획은 역시 구상에만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방 후 홍대 지역의 장소성을 형성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주축이 된 홍익대학교가 1955년 현재 위치로 이전해 옵니다. 1946년 개교한 홍익대학교는 처음에 용산구 원효로에 있는 흥국사를 교사로 사용하다가 6.25 전쟁을 겪으며 캠퍼스가 누상동과 인사동, 남산동으로 분리되었는데 와우산 현재 위치로 이전해 오면서 분산된 캠퍼스를 통합하였습니다. 그리고 1960년부터 1967년까지 홍대 앞을 비롯하여 창천동과 합정동, 망원동에 이르는 서교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서교지구는 주택난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홍익대학교와 화력발전소와 같은 지역 내 시설을 고려하여 주거 용도와 함께 혼합된 용도로의 개발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42만 평의 주택 대지를 조성하고 학교와 공원, 시장, 주차장 등을 계획하여 주거지역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이곳에는 인근의 대현지구, 즉 신촌지역의 토지구획 사업과 더불어 이어지는 도로망 구축이 계획되어 있었고 이것이 곧 제2한강교인 양화대교가 됩니다. 제2한강교인 양화대교는 서교동에서 한강을 건너 영등포로 이어지고 김포공항으로 연결되는 다리였습니다.
당시 강남 개발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강 이남 지역을 대표하는 곳은 영등포였고, 영등포와 한강 이북을 연결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가 양화진 부근이었습니다. 식민지기에도 이곳에 한강 다리를 부설하려는 계획이 제기된 바 있었는데, 이는 해방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실행 요구가 있었으나 진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박정희 군사정권이 집권한 후 영등포로 병력을 빠르게 이동시킬 수 있는 도로 확보를 위해 군사적 목적으로 1962년에 드디어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1965년 제2한강교가 개통되어 이곳으로 연결되는 양화로로 차량 통행량이 많아졌고, 김포공항에서 서울 도심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외국인, 정재계 인사들의 이동 경로가 되어 귀빈로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토지구획 정리 사업 이후 1970년대에 들어서서 서교동과 동교동 지역은 서울 서남부의 안정된 주거지로 각광받으며 중산층의 거주지로 거듭났습니다. 토지구획 사업으로 종합적인 개발을 도모해 상하수도나 도시가스, 초중고교 등 주거에 필요한 인프라가 갖춰진 곳이었고, 양화로를 통해 도심으로의 이동이 원활했기 때문입니다. 1971년 송신소가 폐지되면서 이곳에 대규모 고급주택들이 들어서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1984년 당시 서교동에는 최규하 전 대통령과 전 현직 국회의원 10명, 장관 9명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중산층의 거주지를 이루는 한편 당인리선이 지나는 철도 선로를 따라 단층으로 이루어진 서민주택이 좁은 골목을 사이에 두고 빼곡히 들어서며 서민들의 주택지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1960년대 중반부터 홍대 앞 철도 선로 주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주점들이 운영되기 시작했고, 1974년에 현재 서교프라자 부근에 서교시장이 만들어진 후 더 많은 상점이 들어서며 시장 골목을 형성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1980년 당일리선의 폐선으로 해당 철도 부지에 무허가 판잣집이 들어서며 먹자골목을 형성해 지금까지도 계속 상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홍대 지역만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게 된 계기는 미술대학으로 유명한 홍익대학교의 특성과 관련이 깊습니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과 건축학과 학생들은 밤새 작업할 수 있는 저렴한 공간이 필요했는데, 인근 주택가의 차고나 철도 선로 옆 서민주택이 그들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졸업 후에도 이곳에 작업실을 이어간 작가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여파로 주변에 미술학원들이 생겨나고 이미 개통되어 있던 제2한강교와 1984년 개통된 지하철 2호선 홍대 입구역 덕분에 편리한 교통까지 더해져 학원가 형성에 유리해졌습니다. 홍대 앞 미술 관련한 정체성은 상업화와 상권 형성과 함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갔습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독특한 분위기의 카페나 문화시설들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1990년대로 들어서면서 이 지역에 독특한 인테리어와 컨셉을 가진 카페들이 생겨나면서 젊은 층의 유입이 많아졌습니다. 홍익대학교 정문에서 극동방송국 그리고 당인리선이 사라지고 형성된 주차장 거리와 상점가, 즉 홍대 정문 앞 상권은 당시 압구정동의 로데오 거리에 대비되는 피카소 거리로 불리며 홍대 앞 소비 공간의 성격을 더욱 강화시켰고, 홍대 앞이 지닌 미술 관련 정체성이 반영되어 이곳만의 자유롭고 예술적인 느낌을 만들어갔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신촌과 홍대라는 주제로 조선시대 농촌지역으로 분류되던 신촌과 홍대 지역이
토지구획 정리 사업을 통해 어떻게 종합적 개발을 이루었고 현재의 모습으로 나아간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마지막 6번째 강의에서는 창신동이라는 주제로 창신동의 역사적 변화와 이것을 둘러싼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